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수능시험을 끝낸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속초시 영랑호 일대가 유원지로 결정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개발 사업이 부진하자 속초시가 직접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내 유치원 감사 결과에 이어 초중고등학교의 감사 결과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동해안 평지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을 기해 산지와 동해안 평지에 강풍 예비특보가 추가 발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앞서 보셨지만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릉의 한 펜션에서 가스 중독으로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3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강릉과 원주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1시 12분쯤 강원도 강릉시 경포의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서울 대성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펜션 주인이 발견했습니다. 3명은 숨졌고 7명은 의식 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2명은 상태가 위중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2층 방과 거실 등에서 거품을 물고 구토 중인 채로 발견됐습니다. 코에서도 시커멓게 나고 입에서도 시커멓게 나온 애가 나갔고, 두 번째는 입에서 허연 게 나갔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나가는 애는 우통이 벗겨졌더라고요. 사고 현장에서 측정된 일산화탄소 농도는 정상 수치의 8배에 달하는 155ppm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펜션에 설치된 LP가스 보일러의 배관이 분리돼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우선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들은 수능을 끝내고 보호자 동의를 받은 뒤 2박 3일 일정으로 체험학습을 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타살이나 자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최초 발견자인 펜션 주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펜션에서 사용하는 LP 연소가스 유출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펜션 관계자가 방에 올라갔을 때 학생들 대부분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119 구조대원들은 방 안에서 가스 냄새가 많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바이트하고 배변 상태 다. 소방 당국이 측정한 결과 일산화탄소 농도는 155ppm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정상 수치는 8시간 기준 20ppm인데 8배가량 높았던 것입니다. 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펜션 2층에 위치한 방 내부에 보일러실이 있었고 보일러와 연통 이음새가 떨어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틈새로 배기 가스가 새어나와 복층 구조의 방 전체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가 떨어져 있는 건 맞는데요. 펜션 주인이 마지막으로 인기척을 느꼈다는 새벽 3시부터 오후 1시쯤 발견될 때까지 10시간 넘도록 학생들이 배기 가스를 마신 것으로 보입니다. 추운 날씨에 창문까지 닫혀 있었고 환기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인데다 잠이 든 상태에서 마신다면 쉽게 깨어나기 힘들어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국과수와 경찰, 가스안전공사 등은 보일러 배관 분리 여부 등에 대해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속초시 영랑호 일대가 유원지로 결정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개발 사업은 진척이 없습니다. 관광개발 시행자가 몇 차례 바뀌면서 사업이 부진해 결국 속초시가 직접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 영랑호는 지난 1976년 유원지로 결정돼 조성 계획이 추진됐습니다. 개발이 이루어진 건 사업 초기에 이 같은 오래된 숙박시설이 대부분이고 전체 사업 부지에서 사업이 완료된 건 4%에 불과합니다.
최초 사업 시행자의 토지가 대기업에 매각된 후 지금은 사업 인가 권한마저 소멸됐습니다. 이 상태라면 2020년이면 영랑호 일대의 유원지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돼 개발 근거가 사라집니다. 속초시는 지난 10년 동안 사업 추진을 독촉했지만 최근까지 해당 업체의 사업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체류형 어떤 체험시설이라든지 어떤 유락시설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들어설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도 함께 유원지 종합개발 계획을 전체 82만여 제곱미터 유원지를 환경 보존과 휴식, 관광객 편의에 맞게 세부 시설 조성 계획을 변경합니다. 속초시는 용역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실시 계획 인가를 받고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개발 의지가 없는 사람들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또 2020년 7월 1일이 되면은 모든 그 유원지가 이게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유원지에서 3분의 2 이상이 대기업 소유와 사유지여서 사업 부지 확보가 관건입니다. 진척이 없던 영랑호 일대 개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등학교의 감사 결과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거나 학교 회계 관리를 제멋대로 하는 초중고교의 비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공립고등학교. 지난 2015년과 지난해 질병 등으로 등교하지 않은 학생 10명을 봉사활동에 참여해 활동한 것으로 생활기록부에 입력했습니다. 또 다른 공립초등학교에서는 지난 2015년 학교 회계 수입금 처리 부정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학생 수송버스 임차 계약 부적정 등 비위 11건이 적발돼 교직원 2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6년 동안 1,400여 초중고교를 감사한 결과 72%인 1,000곳에서 크고 작은 비위가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건수는 무려 4,690건. 이 가운데 학교 발전기금이나 적립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예산과 회계 비위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학생부 기재와 관리, 학생 평가 등 학생 성적과 직결된 적발 사항도 전체의 18%나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의 성적 관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커지게 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앞으로 교원과 학부모가 직접 비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감사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계속 이제 먼저 지적됐는데 다시 지적을 된다든가 그렇게 반복된다든가 그런 거는 좀 가중처벌도 하고. 하지만 태백 미래학교 등 일부 학교 감사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특별 검사 등 비공개로 처리된 적발 사례는 모두 167건에 달하고 있어 감사 결과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동해안 평지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을 기해 산지와 동해안 평지에 강풍 예비특보가 추가 발표됐습니다. 영동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동해 중부 먼바다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복원 반대 투쟁위원회가 범군민 투쟁위원회로 확대됩니다. 정선군 번영연합회 위주로 구성된 투쟁위는 정선군 의회를 포함해 이장협의회와 번영회 등 80개 단체가 참여하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철거 범군민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투쟁위는 정부에서 스키장 곤돌라와 관리도로 철거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내년 1월부터 대규모 상경투쟁 등 범군민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소규모 어항과 주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어촌 뉴딜 사업 대상지에 동해시와 고성군이 선정됐습니다.
동해시는 내년부터 2년간 국비 68억 원 등 모두 97억 원의 사업비로 어다랑과 배후 어촌마을을 카누와 서핑 등 해양 레저 체험 명소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거진읍 바나망에 은연어를 주제로 한 낚시공원과 캠핑장 등을 조성합니다. 강릉시가 내년부터 관급공사의 수의계약 순번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수의계약 순번제에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까지 공사를 맡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순번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의계약 순번제는 관급공사의 지역 건설업체가 골고루 참여하도록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강릉시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리는 걸 막는 한편 공사 능력과 재정력을 갖춘 업체와 투명하게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태백 미래학교 공립 전환 등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의 종합대책에 따르면 인권 침해가 발생했던 태백 미래학교와 서울 인강학교는 공립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다른 특수학교의 공립 전환 신청도 받기로 했습니다. 또 5년간 특수학교 26곳을 신설하고 특수학급 1,250개를 증설하는 한편 특수교육교원을 증원하고 자격이 없으면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삼척해변과 증산해변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내년 초 착공합니다. 삼척시는 보상 문제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갈천 증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공사업체를 선정해 내년 1월 중 1차분 160m 개설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2020년까지 12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구간 840m를 폭 30m로 개설합니다. 양양군이 버섯 관련 산업을 지역 특화 사업으로 육성해 가공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올해 기능성 버섯 가공 공장을 포월 농공단지에 완공해 즉석 죽과 버섯 육수 등 6종류의 가공 제품을 생산해 시판하고 있습니다. 또 숙취 해소제와 버섯 양념, 버섯 곤약살 등을 추가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